예, 안녕하십니까. 동네 아이씨입니다. 네, 지금 영상은 터틀비 5 슈퍼 X8 프레임이죠. 시네리프터 기체입니다. 기체를 빌드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보면요. 상판과 중판, 하판이 들어있는 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랜딩 플레이트, 그리고 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파츠들, 볼트나 스탠드오프, 그리고 3D 프린트 출력물과 그리고 논슬립 패드가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파츠가 많아요. 그리고 카메라 각도 조절 마운트입니다. 항공 알루미늄 7075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요거는 나중에 쓸 거니까 넣어 놓고요. 일단 현재 구성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파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파츠는 이렇게 개봉을 하시면 프레임이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프리스타일 기체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엄연히 시네리프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슬립 패드 3장이 들어있고, 자, 이렇게 카본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쓸 거니까 치워 놓고요. 요거는 그때그때 빼서 쓸 거니까 이쪽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 부분의 카본을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 이게 상판이고요. 이게 중판입니다. 중판, 그리고 이게 하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치워 놓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먼저 여기에 이제 스탠드 오프를 먼저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판은 잠시 치워 놓고요. 하판도 치워 놓겠습니다. M3 20mm, M3 20mm 스탠드 오프를 체결을 해야 합니다. M3 20mm는 상판과 중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하나가 빠졌네요. 예, 이렇게 원래 그 VTX 헤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VTX 헤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헤드, 그리고 TPU로 출력한 헤드. 이거 TPU로 출력했는 이것도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한 편이고, 그리고 이 알루미늄 헤드가 아무래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예쁩니다. 그리고 튼튼한 거야. 뭐 웬만큼 쳐박아서는 찌그러지지도 않고 또 깨지지도 않으니까 사실상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저는 이걸로 이렇게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에 일단 냅두고요. 여기 냅둘까요? 먼저 M3 20, 이 스탠드 오프를 고정할 때는 이렇게 M3 8mm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유 있게 좀 넣어 놨어요. 12개가 들어있네요. 뭐 들어있는 거야 10개 딱 정확할 때도 있고, 제가 일일이 손으로 계수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여유분을 하나씩 더 챙겨, 여유분을 더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남는 거는 넣어 놓고 이쪽으로 치워 놓도록 하고요. 자, 이건 역시도 여유분이 있을 거예요. 여유분이 있거나 딱 맞거나. 여기 보시면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앞면 뒷면에 접시머리 볼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은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요. 4개. 한쪽 면은 8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상판과 연결되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 방향을 기점으로 이렇게 스탠드 오프를 체결하겠습니다. 수리를 하거나 할 때 상판을 이렇게 분리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록타이트를 이용해서 중판에서 상판으로 가는 이 부분에다가 록타이트를 발라줄 거예요. 록타이트는 조금 짜놓을까요? 여기다가 좀 짜놓고 끝에 조금 바르고 나중에 닦을 거니까 뭐 이렇게 그냥 쪼아 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대가 체결될 부위 바로 옆에 여기 이렇게 옆에 나사 구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뒷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나사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체결해 줘야 됩니다. 막 묻히고 있는데 다 닦아낼 거니까 좀 더 꽉 조아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오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꽉 조아주는 걸 좋습니다. 네, 꽉 조았고요. 반대쪽도 마저 이렇게 조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을 했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카운터 정크 볼트가 들어가는 곳이 8개가 있어요. 이 8개가 나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긴 변속기를 이쪽에 달기 위한 나사를 꼽는 위치고, 이 위치에 이 스탠드 오프들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입니다. 자, 이 10개의 스탠드오프를 고정을 했고요. 이렇게 좀 닦아주도록 할게요. 록타이트가 넘친 곳은 이렇게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M315 스탠드오프를 또 이쪽 하판 쪽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데, 여기 위치에 보시면 여기 나사 홀이 있죠? 나사 홀,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거 역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에 맞춰서 스탠드 오프를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위치가 되죠. 뒤집어 보시면 여기입니다. 네. 자, 한번 이건 역시도 록타이트를 이용할 거고요. 요거를 이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여기 양쪽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스탠드 오프 역시도 중판에서부터는 분리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록타이트로 강하게 쪼아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그렇게 심하게 세게 쪼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쪼는 김에 세게 쪼아 놓겠습니다. 자, 이 위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잘 혼돈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바로 여기. 여기도 바로 여기입니다. 카운터 정크와 스탠드 오프 사이. 이렇게 스탠드 오프를 모두 체결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꽉 조아 줄게요. 자, 여기 이 나사들은 조금 있다가 또 써야 되니까 치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정크 나사 중에 14mm와 16mm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FC와 변속기를 위한 나사인데요. 16mm가 나사가 4개입니다.
요거는 딱 4개 들어있네요.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 고정을 할 땐 M3 헥스 너트, 육각 너트 24개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4개를 여기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너무 작은 프레임에 복잡한 형태처럼 보이는데 생김새를 보시면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위쪽입니다. FC가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14mm 카운터 정크, 14mm 카운터 정크를 사용해서 변속기를 위한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냥 카운터 정크 위치대로 꽂으면 돼요. 지저분해지더라도 그냥 이거 바르고 할게요. 좀 많이 붙이지 말고요. 이렇게 이거는 왜 록타이트를 사용하냐 하면 사용하다 보면은 자꾸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풀리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록타이트를 쓰는데 굳이 록타이트를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금속 육각 너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렸는데요. 여기다가 인서트 너트를 뭐 박으려고 하다가 인서트 너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 카본이 이 위치들이 보면 카운터 정크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접시머리 볼트 그러다 보니까 이 카운터 정크까지 받게 되면 이 카본들이 너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서트 너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남는 볼트는 다시 보관을 해주고, 여기 육각 너트 같은 경우는 남는다고 버리지 마세요. 이게 모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잠시 제껴 놓고, 자, 이렇게 보시면 왜 이렇게 변속기 부분을 낮게 했는가 라고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가 체결되게 됩니다. 배터리가 체결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높아 버리면 여기 스트랩이 배터리 체결되는데 여기 스트랩이 지나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런 히트 싱크가 있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좀 안 맞는 형태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참 변속기 사용에 제한이 많아요. 제한이 많아서 이렇게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매우 좁아가지고 변속기 사용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도 4개 4개 8개 총 8개의 모터 플레이트와 8개의 암대가 있습니다. 자, 모터는 여기 보시면 AOS 슈퍼노바 207 1570kV 이걸 사용할 건데요. 이게 8셀 대응하는 그 모터로 나왔어요. 뭐 굳이 8셀로 빌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8셀로 할 경우에 힘이 그나마 좋아지긴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먼저 빌드된 프레임 같은 경우는 8셀용이 아닌 악시스 플라잉의 2306.5 1960kV 6셀을 사용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건 역시도 파워풀한 비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배터리 같은 경우도 1500mAh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수급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형태의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8셀을 하는 이유는 그나마 힘을 더 내기 위해서 이렇게 8셀용 모터를 사용할 거고요. 대신 이제 배터리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8셀에서는 1500kV 때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정확한 건 뭐 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 모터 8개, 그리고 여기 있는 부품들은 사용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요. 이 모터의 볼트도 다른 볼트 6mm 볼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치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체결하는 방식은 참 이게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좀 잘 보셔야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 위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이 위치가 다르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추려고 하겠습니다. 모터를 이제 체결을 할 건데요. 체결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플레이트가 이 모터의 방향이 있어요. 모터 케이블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나사 위치를 맞추게 되면 이 케이블이 이렇게 한쪽으로 삐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볼트가 들어가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빠지는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저는 이 위치를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체결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케이블이 저는 이렇게 오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터의 위치는 케이블이 이렇게 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거도 이제 케이블의 위치가 이렇게 오게 할 거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아, 이쪽부터 할게요. 자, 이 고정을 할 땐 M3 6mm 32개 이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본 플레이트의 두께가 3T이기 때문에 6mm, 여기서는 6mm가 적당합니다. 자, 6mm 나사들을 이렇게 다 부어 버릴게요. 자, 방향을 일단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요 밑에 거니까, 참고로 모터는 여기 보시면 모터홀이 그 작은 모터도 사용할 수 있고 28 사이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으로 해놨기 때문에요.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로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넣을 겁니다. 자, 이것도 아래쪽이죠. 이젠 아래쪽인데 요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요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요렇게 맞아떨어지죠. 케이블 방향은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나머지도 마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여기 알루미늄 스페이서입니다. 나사선이 없는 스페이서고요. 10mm입니다. 10mm 12개. 이거를 이렇게 펼쳐 놓고요. M3 20mm 12개짜리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헥사너트를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지 되거든요. 자, 여기 다 풀어헤쳐 주고요. 자, 이거 고정하는 방법은 잘 보셔야지 됩니다. 먼저 요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암대가 요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거를 맞춰 주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사를 이렇게 꽂아 주고요. 여기에 꽂아 줍니다. 여기에 먼저 조금 케이블이 찍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잘 꽂아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요거를 이렇게 스페이서를 꽂아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암대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홈에 맞게 꽂아줍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여기 헥사 너트로 고정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 헥사 너트 무게 때문에 그나마 무게를 줄이려면 요 헥사 너트가 가장 좋기 때문에 요걸로 패키지에 동봉을 해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 이 헥사 너트보다 이게 좀 속편하더라고요. 이거 인서트 노트가 좀 속편해가지고 그 좋은데 뭐 빌드 하시는 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서트 너트를 박지 않은 이유는 여기 인서트 너트를 박으면 카본이 전체적으로 약하게 돼요. 그래서 인서트 너트를 박지 않았어요. 인서트 너트를 박으면 이렇게 카본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이 커지면 아우 안 이뻐요. 안 이뻐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서트 너트를 박지 않고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서트 너트를 이렇게 항상 여기 모터 케이블을 조심하십시오. 요거 꽉 조아 주셔야 돼요. 일단 마지막에 꽉 조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케이블 방향이 똑같이 흘러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바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유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디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끼워주겠습니다. 끼워주고요. 또 끼우는데 여기 스페이서를 10mm 스페이서를 먼저 끼우고 이렇게 끼우면 좀 편하게 꽂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빌드를 해줍니다. 체결을 해주고 이렇게 특히 이 부분은 꽉 조아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를 이걸로 꽉 잡아줘야 이 암대가 뒤틀리는 현상이 좀 줄어듭니다. 최대한 빡 조아주고 이건 역시도 뭐 여기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뭐 어느 정도 조아줍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아래쪽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케이블 방향이 이렇게 바디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요거 말고 이거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를 볼트를 먼저 끼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서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대를 고정해 줍니다. 암대에도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삼각구조 지지 방향이 있다 보니까 예쁘게 하고 싶으면 방향을 맞추시는 게 좋겠죠. 방향을 이렇게 저는 이게 밑에 내려가게끔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빌드하다 보면 빡빡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뭐 가공이 되면 좋은데 표준 공차 오차 범위라는 게 가공할 때 생기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사를 먼저 끼우고 쪼다 보면 이게 쓱 들어가요. 아니면 강제로 여기를 뭐 눌러서 끼워 넣는다거나 쪼아 버리겠습니다. 케이블이 안 다치게 끼워졌습니다. 모터 체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모터 체결하면서 굳이 이걸 안 써도 됩니다. 그 동봉해드린 이 육각 너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돌리다가
나사가 만약에 마모가 났다, 볼트가 마모가 났을 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그 인서트 너트 같은 경우는 동그랗기 때문에 너트를 벤치로 렌치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렌치로 이렇게 꽉 줘봤자 헛돌기 때문에 만약에 마모 날 거를 감안해서 하실 거면 육각 너트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해도 풀어낼 수 있는 도구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선호하는 것 뿐이고, 웬만하면 이 육각 너트를 꼭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몸체와의 연결입니다. 자, 이제 방향대로 넣어 볼게요. 넣는데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이게 자꾸 빠질 거예요. 자, 그럴 땐 케이블 타이로 요거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기 집어넣는 공간이 아무데나 보시고, 이러면 그 빌드 하시기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쪽은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을 고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너저분한 것들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빌드 했다가 만약에 세팅을 다시 바꿔야 되거나 할 때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케이블 타이를 고정해 놓으면 수정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빌드 다 했다고 먼저 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도 이렇게 좀 눌리다 보니까 이 상판을 임시로 좀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FC 먼저 고정할 게 아니고 이제 변속기를 먼저 고정할 거기 때문에요. 이 상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면 그나마 좀 지탱하는데 더 좋기 때문에 고정을 임시로 해주겠습니다. 자, 요 고정할 땐 이빨을 잘 맞춰야 돼요. 이를 잘 맞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 여기 M3 8mm 짜리로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꽉 조우지 마세요. 살짝만. 전부 다 조을 필요도 없고요. 일단 임시 고정이니까 몇 개만, 이렇게 2개만 해도 돼요.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4개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우지 마시고, 풀 때 힘들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자, 변속기를 꽂아 보겠습니다. 변속기는 여기 나사들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좀 길거나 뭐 여기 다른데 간섭이 생기는 경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변속기는 댐퍼를 제일 낮은 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스트랩이 지나갈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아주 낮아요. 1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은 댐퍼를 사용합니다. 자, 댐퍼를 제일 낮은 걸 사용했고요. 자, 변속기는 저는 이걸 먼저 해줄 겁니다. 이걸로 아랫면을 얇게 코팅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빌드하고 나서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고요. 아주 얇게 발라줘야 됩니다. 얇게. 뭐 바르기 싫은 사람들은 안 발라줘도 돼요. 자, 이렇게 얇게 도포를 했고, 이제 좀 말려주도록 할게요. 케이블을 한번 길이를 맞춰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빌드를 할 거고요. 케이블은 모터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2번째 FC, 그리고
모터가 이렇게 상판 위쪽에 있는 모터는 이렇게 1, 2, 3, 4 뭐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이 케이블 길이가 짧을 거예요. 변속기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뭐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오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길 필요는 없으니까 요 정도 길이를 연장하겠습니다. 케이블 굵기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요 세 개, 총 4개가 필요하겠죠? 짧은 구간이 아마 4개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렇게 모터 케이블을 하나, 둘, 셋, 4개, 총 12개를 연장할 케이블을 잘라놨고요. 먼저 이 케이블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은 다 납땜을 했고요. 자, 이쪽 아래쪽에 짧으니까 이쪽을 먼저 연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케이블은 다 연결이 잘 됐고요. 그 다음 이쪽에 모터를 연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모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짧아요. 짧으니까 짧은 쪽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프레임이 내부 공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요. 조금 여유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연결되면 좋겠네요. 이 정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연장을 해줄 겁니다. 조금 끊어내 주고요.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고정을 마무리해 줍니다. 됐고요. 네,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케이블을 길이를 맞춰야 되겠죠. 자, 저는 이 부분에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관통시킬 거예요. 하는데 케이블은 조금 여유 있는 게 좋습니다. 괜히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요 라인으로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잘라내고요. 먼저 이 부분에 납땜을 해줄게요. 자, 해주고 여기도 납땜을 해줄 건데요. 페이스터를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쓰던 거다 보니까 페이스터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납땜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르게 되면 다른 칩들이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이쪽을 납을 좀 먹여줄게요. 자, 이걸 먼저 납땜을 할 건데요. 예, 이게 1번입니다. 1번으로 칠게요. 3개의 케이블 중에 첫 번째 케이블. 자, 순서대로 그냥 납땜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요 정도 꺾으면 되겠네요. 요 정도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됩니다. 이게 프레임이 내부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 있게 조립하기 편하게, 빌드하기 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부터 하는 게 편하겠네요. 마지막 케이블부터 이렇게 좀 뾰족하지 않은 핀셋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잡고 너무 여유 있나? 뭐 숨기면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로 숨기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여유가 많네요. 그냥 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가는데 한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타고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거는 바로 타고 오긴 할 거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한테 올 거니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도인데 여유를 가지고 한 이 정도 잘라내면 되고, 먼저 납땜을 먼저 해 놓을게요. 얘네들도 좀 꼬아 놓고 자, 됐고 긴 녀석부터 정리하는 게 빌드하기에 좀 편합니다. 자, 일단 앞에 거 먼저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요. 순서를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순서가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걸 먼저 여기. 그 첫 번째 변속기는 모터를 다 연결했고요. 자, 두 번째 변속기에 모터를 이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길이가 적당하겠네요. 네, 납땜은 다 됐고요. 이렇게 변속기는 다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배터리가 체결되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체결될 수 있게 해놨고, 이렇게 XT60, XT60 이렇게 둘 다 빼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하나, 카메라, 그리고 배터리가 있으면 무게중심이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건데, 뭐 아래쪽에 배터리를 다 체결해도 돼요. 이쪽은 비워놔도 됩니다. 카메라를 최대한 뒤쪽으로 몰아서 각도를 들어 올리면 무게중심이 맞아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아래쪽으로만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연결하는 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나 빼고,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돼서 나와야지 되거든요. 케이블은 좀 여유 있게 커팅을 합니다. 케이블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서 납땜을 하고 이렇게 요 정도 선으로 이제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연결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납을 충분히 집어넣어 주고요. 이쪽도 충분히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캐패시터 이걸 위치를 어디다 놔둘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놔두고요. 이렇게 하나 밑으로 하나 보낼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높이가 나오네요. 둘 다 케이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터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 꺾어줬습니다. 꺾어주고 이렇게 얹을 겁니다. 먼저 케이블을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 먼저 연결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콘덴서 위치에 이렇게 연결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비틀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납땜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 이렇게 납땜을 했고요. 공간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충분하고요. 자, 이 피복을 하나 씌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끼우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위치를 잘 가늠을 하고, 이것 케이블이 들어가니까 너무 이쪽으로 붙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최대한 얘한테 밀착시키고 마이너스를 조금 더 길게, 그리고 플러스는 조금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납을 충분히 먹여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깊게 납땜이 되는 게 좋으니까. 이것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 됐고요. 이것도 납땜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해 주겠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로 해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을 해주고, 뭔가가 좀 위치가 좀 안 맞네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가고, 이 케이블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밑으로 내려보낼까요? 여기 밑으로 내려보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로 빼는 게 낫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 뭐 본인 취향대로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케이블은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빼겠습니다. 요게
요렇게 올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부터, 그 다음 마이너스, 네, 납땜 잘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빼보면 이제 다 됐고요. 이건 마지막까지 꽂아 놓을까요? 여기 계속 납땜을 할 거다 보니까 꽂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아가지고 헐렁헐렁해지니까요. 자, 이렇게 배터리하고 체결이 잘 되는 위치까지, 이렇게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요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휘었을 때. 그리고 이 케이블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될 거다 보니까 여기 중간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벗겨줍니다. 이렇게 벗겨준 다음에 이것도 여기 위치에 맞게끔, 요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요만큼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여기 납땜을 먼저 하고요. 변속기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이 프레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오히려 빌드 하는데 이게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납땜을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납땜하든 뭐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보다 편한 방법이 있으면 편한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이 변속기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네, 됐고요. 이것 역시 모터 케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해 놓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해 놓고 고정은 일단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일단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